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입니다. 양PD입니다. 네, 오늘은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타다! 네,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 2 와우. NT850 SBC-X716 그런 일련 번호를 외워야 하나요? 정말. 네. 오디세이 2입니다. 투. 박스를 이미 개봉을 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게. 대표님 엄청 비싸게 샀다면서요. 네, 여기 사면은 뭐 이런 것도 좀 이거 어디가 제일 요즘 괜찮냐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거기서 사면은 포인트를 많이 줘요 요즘. 경우에 따라서는 응? 뭐 15만 원도 되고 뭐 20만 원도 되고 25만 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인터넷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살 와. 수도 있어요. 봅시다. 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80만 원에 샀거든요. 진짜 엄청 예, 비싸. 28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279만 9천 원이더라고요. 별 차이가 안 나네. 예, 그런데 JBL 블루투스 이어셋을 하나 주더라고요, 사은품으로. 아. 99,000원짜리. 그러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싼 거네. 인터넷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도 뭐 사은품 뭐 하드디스크 주고 뭐 여러 가지 주긴 하는데 대충 비교해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거와 직접 가가지고 디지털 프라자에서 사는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안에 포인트가 들어가서 아. 예, 19만 원, 20만 원 그거를 이렇게 상계하면 돼요. 좋네. 그런 방식으로. 의외로 대리점에서 사시는 게 요즘은 그러게, 더 저렴할 의외로 수도 진짜. 있어요. 꼭 인터넷이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게 또 프로모션이 강하거든요. 그럼 맞지. 인터넷보다 더 싸기도 하더라고요. 네. 역시 이건 정보력의 차이인가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을 뒤져서 최저가를 검색하는 게 반드시 요즘 저렴하지 않다는 거. 맞습니다. 어댑터예요, 어댑터. 어댑터가 160W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160W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 150W에서 응. 180W 정도의 어댑터가 들어가요. 응. 160W면은 뭐 중간 정도니까 준수합니다. 준수한 네. 편. 휴대성은 뭐 떨어지는데 게이밍이니까. 그래도 뭐 로고도 들어가 있고 나름. 네. 네. 어댑터 연결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게이밍 노트북은 원래 이렇게 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노트북만 줘요. 네. 설명서 좋네요. 네, 설명서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맞아. 두툼했는데 요즘엔 뭐 단수가 나왔어. 요즘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고요. 노트북은 네, 이렇게 생겼네요. 뭔가 달라졌네. 여기. 달라졌어요? 아까 새로 나온 오디세이 2니까 오. 지금 오디세이가 오디세이 1이 있고 그치. 중간에 오디세이 Z가 있고 오디세이 Z는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게 Z였군요. 그게 Z예요. 그리고 이게 오디세이 2입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세대로 따지면 2세대 모델이고 어. 오디세이 Z는 이제 약간 프리미엄 음. 느낌으로 나온 1.5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이에요. 네. 요게 이제 2세대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보면 네. 그전에는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엣지 세줄 넣어서 그러네요. 예, 강렬한 느낌을 줬고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로고예요. 로고도 네.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걸 봤어요? 아, 그럼. 예, 오, 대표님.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 보자. 이 안에도 보면 터치패드에 들어가 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 이거 네. 미술 시간에 네. 기름이랑 막 야, 이렇게 된 근데 저 이런 네. 터치패드 처음 봐요. 아, 이 닦이는 거 아니지? 이게 뭐냐면요. 금속을 네. 단조 공법으로 계속 접어서 두들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마를 하면 네. 이런 무늬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해서 다마스커스 검을 그 강철하고 연철하고 오. 섞어서 계속 접어서 두들기고 펴서 이렇게 막 이제 숫돌에 갈잖아요. 그러면 이 측면이 이런 식으로 무늬가 기하학적으로 나와요. 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다마스커스 검에 생기는 기하학적인 독특한 무늬를 형상화한 패턴이에요.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단조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형상화했다. 형상화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픽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네요. 여기도 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왜 이런 걸 집어넣냐면 게이밍 노트북은 좀 강인한 느낌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풀메탈 케이스로 네. 상판, 하판, 그 다음에 이 본체 상단 여기를 A면, C면, B면이라 그래요. 이 D를 여기를 전부 다 메탈로 해서 이 메탈 특유의 느낌을 이렇게 다마스커스 검의 단조 마광면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멋있다. 그 다음에 게이밍 전원 넣게 되면 이렇게 불 들어오고요. 붉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해서 오디세이는 붉은색으로. 킥패드에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할 때 요 실행키 WASD는 실행키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요 실행키를 붉은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요거 게이밍 노트북에서 요거 구분되어 있으면은 좋죠. 사용자들이 되게 편리하게. 여기서 밀고 있는 사용합니다. 건가 보네. 배경화면도 막. 배경화면도 다마스커스검. 네. 뭐라고요? 다마스커스. 다마스코스. 지명이에요, 다마스커스. 아, 지명입니까?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제작되던 칼. 아하. 그 칼의 단조면을 이렇게 형상화한 문이다. 멋지네요. 네. 그래서 해상도는 FHD 해상도고요. FHD. 네, 요게 화면 주사율이 144Hz. 주사율이 뭐냐면 화면이 깜빡이는 횟수를 얘기하는 1초당 60Hz는 60번 깜빡을 되는 그죠? 거고 헤르츠가 초당 깜빡이로 했으니까 네. 120이면 120번, 144면 144번이에요. 원래 이 헤르츠 개념 이게 깜빡이는 이 개념이 원래는 이게 CRT 모니터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CRT 모니터는 뒤에서 이제 불안감 방식으로 빛을 쏘는 방식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디스플레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도 네. 뒤에 그 LED 백라이트가 네. 빛을 쏴주면 화소가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빛을 통과시키는 각도로 인해서 컬러와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초당 몇 번 깜빡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60번 깜빡이면 사람의 눈으로 60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120번이면 더 정교하게 그렇지. 초당 144회니까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에서도 잔상이나 이렇게 좀 흐리게 보이는 잔상이 없다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치. 게임은 그래픽. 막 순간순간에 팍팍 지나가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선명하게 보려면 화면 주사율이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보다 비싸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백라이트를 더 고성능을 써야 되기 쓰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모니터 그 밑에 있는 칩셋 안정기에도 상당히 좀 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144Hz면은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제일 좋은 스펙이에요. VA 패널은 뭐 아시다시피 상하 좌우 시야각이 178도라서 뭐 어디서 보고도 크게 왜곡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베젤이 5.9mm밖에 안 돼요. 오, 베젤 정말 얇네요. 이렇게 이런 보니까. 거를 네로 베젤이라고 해요. 네로 베젤. 슈퍼 슬림 베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 이렇게 되면 이제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이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들면 최적이 줄어들죠.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게 되면 여기 밑에가 약간 이렇게 모니터 스탠드처럼 그렇죠. 약간 올라와 있어요. 되게 달라진 것 예. 같은데요, 맞죠? 근데 이게 힌지가 요 양쪽으로 물려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모니터를 보는 각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빼든가, 이 거북목이잖아요. 뭐 이렇게 빼든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높여놨어요. 이게 스탠드처럼. 그 나름 배려를 했네요. 이게 의도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그 약간 이런 느낌,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PC방에서 게임 하듯한 느낌을 주려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런, 높여놓은 네, 거죠. 그쵸. 포지션을. 그런 자연스럽게 느낌도 있을 것 디스플레이를 응시를. 게이밍 노트북은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게임 뭐 3시간, 4시간. 그렇지. 아프지. 굉장히 길어집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8세대 네. i7 875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8750H 프로세서는 베이스 클럭이 2.2GHz고 터보 부스트이 4.1GHz까지 통하고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네. 그리고 헥사코 6개입니다. 예, 그리스 말이에요, 헥사가. 네, 쿼드, 펜타, 헥사. 6개 코어에 각각 2개의 스레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2스레드. 12스레드. 네, 그 다음에 S3 캐시는 9MB. 네. 예, SRAM은 9MB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쌉니다. SRAM이 D램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빼가 들고 좀 있니까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대표님 자꾸 보시니까요. 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거랑 자꾸 혼자 예. 보시는데. SSD가 2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 뭐 분해 리뷰에서 우리가 네. 그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좋은 거네요. M.2 NVMe 방식의 SSD가 2개가 들어가는데 메모리 SSD는 하나만 이렇게 기본으로 512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용자가 SSD를 넣을 수 증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슬롯도 가지고 있어요. 하드디스크 2.5 SATA 베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드디스크나 SSD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ATA 방식의 SSD가 2.5인치 하드디스크랑 동일한 규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 스토리지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왜냐면 게임은 고용량 그래픽이 또 저장 공간이 충분히 또 들어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칩셋은 10 시리즈였는데 이제 20 시리즈로 버전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형 엔비디아의 2060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네. 야 2060이 들어간 노트북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니냐. 보통 노트북에는 2080까지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 2080, 요즘 기준으로 RTX 2080이 되겠죠. 2080이 들어가는 노트북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그렇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1070 정도가 게이밍 노트북에서 하이엔드인데 네. 2060은 그보다 한 단계 밑이니까 조금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 밑이.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삼성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오디세이 모드라고 있는데 오디세이 모드가 여기 보면 F11 있잖아요. 펑션하고 F11 요걸 같이 누르면 이제 오디세이 모드가 딱 활성화가 되는데 그 오디세이 모드의 두 번째 탭에 보면은 비스트 모드라고 있어요. 그 비스트 모드를 ON을 해버리면 그래픽 칩셋의 퍼포먼스가 15%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트 기능이에요. 부스트 기능, 네. 오디세이. 네. 그런데 이 부스트 기능을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AC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15%가 상산된 성능으로 계속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2060이지만 비스트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2060하고 2070 사이에 0.5, 2065 정도 되는 물론 2065라는 버전은 없는데 2065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성능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래픽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전에 1070, GTX 1060의 상위 모델의 2070보다 7%에서 10% 정도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요? 노트북용 그래픽 1070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기존의 게이밍 노트북의 하이엔드라고 했던 그 GTX 1070의 그 그래픽 칩셋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보다 성능이 비스트 모드에서는 좀 더 잘 나온다. 요거는 성능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삼성이 2060을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나름대로 하는 게 뭐래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발열이다. 발열 제어다. 왜냐면 우리가 그 노트북 리뷰하기 전에 우리 자동차 리뷰할 때도 열을 잘 제어를 해야지만 그 자동차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가 다 그래요.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PC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작동되는 그런 기계들은 열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능 결하가 벌어집니다. 그럼요. 삼성의 1세대 오디세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디세이 Z에서 일부 개선이 됐고요. 오디세이 Z 같은 경우에는 발열 제어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열에 더 많이 신경 썼다. 그래서 RTX 2060이 들어갔지만 이 RTX 2060을 100% 심지어는 비스트 모드를 통해서 115%, 훨씬 더 모바일용 RTX 2060이 낼 수 있는 그런 파워보다 약 15% 정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쿨링팬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쿨링팬이 1세대 모델은 이렇게 한쪽으로 두 개가 몰려 있었는데 얘는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의 그 블레이드 개수를 83개로 늘렸어요. 그 전에 1세대 모델이 23개가 그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요. 듬성 있었어요. 근데 오디세이 Z 같은 경우가 53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건 83개로 팬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팬 두께도 0.35에서 0.25로 굉장히 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펜을 얇게 만들었으니까 소재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좋은 거 썼네요. 그 좋은 거예요? 뭔데? 좋아 보지, 많이 좋아 보잖아. 무조건 폴리머라면 좋은 거예요? 아니, 리퀴드 들어가는. 액체로 어떻게 뭘 만들어? 보시죠. LCP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렇게 LCP. 그 스펙을 표현할 때는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해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액정에 들어가는 그 소재예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LCD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LCD구나. 그러니까 액체로 된 수정. 그래 그때도 엄청 많이 멋있다. 그거를 레진,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섞어서 폴리머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요게 동일 무게 기준으로 강철의 탄성이라든지 내구성 강도가 5배 정도 됩니다. 오, 엄청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뭐 탄소 섬유도 그런 개념입니다. 폴리머라는 거는 이 섬유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강성이나 탄성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섞어서 복합 소재로 만들었다. 폴리머예요.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도 밀도 있고 강하게 만들면서 회전했을 때 바람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팬보다 15% 정도 바람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히트 파이프가 2개에서 5개로. 히트 파이프가 무슨 역할을 하죠? 열 전달해줘. 빼주는 거. 열을 전달을 해줘요. 열 전달. 그러니까 프로세서하고 그래픽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요 열을 액체 냉매가
열을 받게 되면 이게 기체로 바뀌면서 그렇지.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맞죠. 쿨링팬 쪽으로. 맞습니다. 쿨링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쿨링팬 쪽에 또 뭐가 있냐면 RHE 핀이 있어요. 네. 냉각 핀이 있어요. 냉각핀. 그 냉각 핀에서 열을 쭉 빨아들여서 쿨링팬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이 되는데 그냥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죠. 여기요. 요 구멍으로 진짜. 외부 엄청나네. 바람을 빨아들여서 오. 그 바람의 힘으로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쿨링팬이 회전을 하면서 터뷸런스를 일으켜요. 터뷸런스를 일으킨다. 그 터뷸런스가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터뷸런스가 난류, 난리예요. 뭐 와류 이런 뜻이에요. 와류. 그러니까 그 공기 흐름을 이렇게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난류를 형성을 해서 이걸 외부로 확 하고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 히트 파이프 많을서 좋은 거네요. 히트 근데 어떻게 파이프가 5개나 들어가? 열 전도율이 이거 내부 구조 리뷰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1세대는 2개밖에 없었어요. 짱이다. 근데 이건 5개로 늘리고 그 엄청 꽉꽉꽉 들어가. 그래서 방열 면적을 40% 늘렸다 그래요. 요. 그 다음에 RHE 핀이 네. 그러니까 열량의 단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트 퍼 미리 켈빈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오디세이 2 같은 경우에는 380 와트 퍼 밀리 켈빈. 예, 그 정도 네. 용량의 그 정도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다. 뭔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RHE 핀이 대단해 보여. 열 전도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게 두께가 19.9mm, 무게가 1.39kg인데 요 정도 사이즈의 요 비슷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한 220 와트 퍼 미리 켈빈 정도의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RHE 핀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380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RTX 2060은 좀 오버스펙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나 했더니 지금 삼성 로드맵에 i9 프로세서하고 RTX 2080까지도 얘가 지금 기획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이. 예, 그러니까 언제 낼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 모델까지도 생각을 해서 멀리 보고. 이 방열 시스템,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성능 모델인데 고성능 모델 베이스로 해서 출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맞아요. 차의 성능이나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되게 편안해지죠. 그렇죠. 잘 제어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얘 사면 좀 이득이다, 그죠? 얘 사면 이득이죠. 그러니까 발열 제어가 잘 되고 냉각이 잘 된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라임 95라고 모든 코어를 100%로 플로드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가혹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8시간 정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가요? 최고 92도 이하로 예, 그 프로세서 온도를 제어를 했는데 요거 성능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요 정도 게이밍 노트북 정도 되면 97도에서 100도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요. 프라임 95를 실행을 하게 되면 최고 온도가 90이고 각 코어 온도가 다 그 밑이었으니까 상당히 발열 제어가 그러게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힘 많이 썼는데 잘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요, 보시면은 USB Type-C, 네. USB 3.0, 뭐 아, 3.0이나 3.1이나 같은 이제, 말이에요. 네. 왜냐면 USB 요즘 계보가 막 서로 꼬이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막 계속 버전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계보 좀 헷갈려. 그래서 뭐 3.1, 3.0이 같은 네, 얘기예요. 같은 그래서 겁니다. 그다음에 HDMI, 예,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아하. 예, 전원 입력합니다. 전원 연료 저쪽이군요. 그다음에 쿨링팬. 쿨링팬, 그러니까 RHE 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개가 있어요. 맞네. 이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2개씩 들어가고 쿨링팬도 양쪽으로 돌아서 바람을 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모든 역량이 발열에 지금 집중돼 그러네. 있다는 거죠. 세미 노트답게. 그다음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제 USB 3.0 2개하고 3.5파이 오디오 단자. 그다음에 오디오. 요게 이제 킹스턴 락이라 해서 도난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네, 후면에는 이제 발열구 2개가 딱 이렇게 있고요. 봅시다. 네. 이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커팅을 했죠. 이것도 약간 저 로고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닌가? 뭐 그런 옆모습? 형상을 간직하실 수 있어요. 하판도 역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게 좀 다르네 위에는 한판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형상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뭐 마감도 깔끔합니다. 러버 패킹도 잘 들어가 있고요. 러버 패킹이 네, 러버 패킹도 똑같은 그거네요. 네, 모양이. 그렇죠. 예, 여기 앞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뭘 구분해요? 예, 이제 무선랜 안테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요 그 알루미늄 합금은 무선랜 주파수가 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선랜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습니다. 네. 외형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예 그리고 또 스펙 대비 무게도 괜찮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키보드도 보시면은 뭐 삼성 키보드의 시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래서 오타 방지 기능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 키보드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아, 그 누를 수 보시면. 있게. 그러네요, 약간. 예, 여기 손가락 돌기가 이렇게 봉긋하잖아요. 거기에 맞춰 접촉감 좋게 하려고 오, 신기하다. 식으로 디자인을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오. 위에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위에다가 이렇게 방열 구도를 네. 돌아놨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고 아래에서도 빨아들여서 요거를 RH 핀이 열을 머금은 그 상태에서 쿨링팬이 빠르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오디세이 모드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 라벨을 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이렇게 캐릭터가 숨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면은 적을 식별을 못하니까 게임이 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래픽까지도 신경 예. 썼다. 그러니까 블랙 라벨을 이게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사용자가 자기 어떤 게임 환경에 맞게끔 디스플레이의 색감이나 대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게임도 뭐 FPS 게임이 있고 AOS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RPG 게임이 있고 RTS 게임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게임 모드를 한 번에 원터치를 조정을 해서 각 게임에 맞도록 디스플레이 화면의 특성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15% 정도 그래픽 칩셋이 뻥 하고 성능이 올라가는데 요거 지속적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 소음이 증가하죠. 소음. 왜냐면 더 열이 그치. 많이 발생하니까 쿨링팬이 더 빠르게 돌아요. 그래서 약간 그 비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감져야 돼. 왜냐면 고성능 차도 풀퍼포먼스로 계속 이렇게 막 하고 달리면은 엔진 사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죠? 시끄럽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 쿨링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 Z 블레이드 쿨링이다. Z 블레이드 쿨링. Z 블레이드. 이게 전투기에서 열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바꾸는 네. 그런 어떤 개념에서 노트북을 따라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제조사는 멋있는 말을 많이 그렇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뭐꼭 Z기 기술이라서 만든 게 아니라 원리만 비슷하면 그러니까 원리는 뭐든지 단순한 건데 말을 잘 만들어야 그치.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네. 발열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점. 기승전 발열이네. 게이밍 노트북은 첫째도 발열, 둘째도 발열, 셋째도 오. 발열이에요. 네. 스피커는요. 네. 1.5W, 1.5W예요. 스피커는 어디 있나요? 스피커는 좀 되게 세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디 있어 스피커? 얘가 스피커인가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스테레오 구성이고요. 개구율을 한 40% 높였다 그래요. 개구율을. 그러니까 스피커는 출력보다도 개구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1.5W더라도 개구율이 좋은 스피커는 가지고 있는 출력을 거의 100%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개구율이 좋지 못하면은 뭐 3W, 4W 들어가 있다고 출력을 온전히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삼성은 뭐 1.5, 1.5W지만 뭐 개구율을 높여가지고 실제 성능은 괜찮다. 뭐 이렇게 하네요. 근데 스피커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위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워낙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단련 쪽에 치중이 많이 할 돼서 데가 공간이 없어서. 많이 없어요. 배터리는 15.4V, 54Wh가 들어갑니다. 리튬 폴리머 방식이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뭐 평균적인 용량입니다. 네. 요거는 옵티머스가 빠져 있어요. 뭐였더라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는 이제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을 맞아, 조절해주는 바뀌어주는 거 맞아. 요거는 제가 그 내부 구조에서 자세하게 다룬 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2를 이렇게 삼성이 출시를 했는데요. 오디세이 2는 글로벌로 이렇게 출시를 안 하는 모델이에요. 왜? 노트북 펜이라든지 뭐 다른 노트북들 글로벌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게이밍 노트북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출시를 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삼성의 정책상 그러는 거 같은데. 그렇구나. 이게 이제 삼성에서 다 개발해가지고 보드라든지 뭐 전체적인 뭐 디자인, 뭐 보드 설계, 뭐 외부 하우징 설계를 다 삼성에서 해서 네. 생산도 삼성에서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게이밍 노트북이 차지하는 범위가 전체 3%가 안 돼요. 얼마 안 되네. 네, 그 가운데서 삼성이 또 가져갈 수 있는 쉐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 외형의 이런 어떤 풀메탈 케이스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의해서 뭐 옵티머스도 빼고 유일하게 국산 노트북 중에서는 자체 개발, 자체 생산하는 유일한 모델이에요. 오디세이가요? LG도 하고 있습니다만 LG는 설계는 LG에서 하고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를 책정하거나 뭐 스펙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삼성이 그런 어떤 뭐 아쉬운 점이 있는가 하면
요게 또 서비스는 또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어떻게 AS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액정이 파손되거나 네. 뭐 키보드라든지 뭐 다른 부분 고객 과실에서 파손이 되더라도 어허. 외산 브랜드, 그러니까 그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부품 가격이 절반 이하예요. 아, 절반?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그 노트북 페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구성 테스트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 상판 전체 그 가격이 한 30한 2, 3만 원 정도, 부품 가격만 한 30만 원 정도 했었었는데 HP라든지 뭐 델이라든지 잡히는 거 보면 그 동일한 상판, 그 네. 터치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2배가 넘어요. 오. 그리고 또 삼성은 예를 들어서 액정이 파손이 돼서 교환을 하고 나서 파손된 부품 주세요 하면 주잖아요. 맞아. 외산 브랜드 주잖아요. 그걸 왜?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 가격이에요. 진짜 웃긴다. 그리고 반납을 안 하게 되면 가격이 또 더 2배로 비싸? 뛰어요. 2배나 비. 한 100몇십만 원이 되고요. 실제로. 깡패네. 네. 깡패네 깡패. 삼성도 그런 이점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삼성 A센터는 다 있고 그렇지. 또 가져가면 당일 처리가 거의 되면 당일 처리가 거의 되고 뭐 길어봤자 뭐 1박 2일 정도면 다 처리가 되니까 뭐 그런 이점들은 다 감안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뭐 삼성에서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2를 냈는데 기존의 오디세이 1, 오디세이 Z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은 조금 높죠. 높아요. 네, 높은데 요게 이제 지금 279만 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긴. 그리고 제품의 상품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이 이게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써봐야 아는 거고.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뭐 상품성이 좋은 거고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개발의 편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양피디 같은. 아, 무슨 나 같은 소리입니까? 사람에게는 뭐 아주. 대표님 저거 게이밍 노트북 저거 아니야? 게이밍 그거? 네, 저게 게이밍. 근데 대표님 저 게이밍 데스크탑은 네. 그냥 일상용으로 쓰잖아요. 저도 되는 겁니까? 이게 개발의 편자 아닙니까?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노트답게 아니 내가 써야지. 10억하는 뭐 이마트 가가지고 장본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 대표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삼성도 먹고 살고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뭐? 뭔지 알아. 어. 안 써도 많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용서 못 해. 그치.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거는 괜찮아. 그치. 또 인생 뭐 있어? 그냥 달리는 거지. 뭐 그냥 야 뭐 있냐? 그냥 좀 넘치면 어떨 거야? 주제를 좀 하나로만 외워가지고. 할머니가 밥 더 먹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고봉밥 주잖아. 일꾼 밥. 야 그런 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꼭 다 먹어서 야. 정이냐? 정입니까? 정이지. 정. 정입니다. 저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 즉 최고 사양인데 저걸 가지고 웹서핑을 하는 건 한마디로 정입니다. 정이다. 멋있으신 분이야. 결론을 내리면 오디세이 이코로 정. 정이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대표님 마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면 마치겠습니다. 네.